이재명 대표가 좀 굉장히 실수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엔비디아가 얼마나 큰 기업인지 아세요? 전체 이제 기업 가치를 따지면 4,990조. 우리나라 8개 나라가 1년 동안 예산을 굴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재명이 엔비디아 발언을 물타기 하면서 뭐 이재명이 마치 혁신 기업이나 스타트업 또 새로운 빅테크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짜려고 하는데 이재웅 대표가 있죠. 타다라는 그쵸? 공유운송 플랫폼 사업을 했던 분이 창업하셨던 분이죠. 소카도 운영하고 있고 네. 과거에 다음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IT 스타트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이 타다의 창업주인 이재웅 대표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이 발언을 보고 너네 옛날에 타다 망하게 하지 않았냐. 타다 금지법 통과시켰거든요. 맞아요.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은 과거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뼈아픈 일침이 됐는데 이런 이 엔비디아 논쟁 이게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새로운 기업에 호의적이다 아니다로까지 번지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타다 창업 측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실제 경험을 얘기했었어요. 자기가 그때 가졌던 지분이 한 30% 된대요. 네. 30%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국민한테 내놓겠다라고 제안을 그때 이미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구조예요. 그렇네요. 네, 네. 30%를 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켜가지고 전부 다 결국은 플랫폼 혁신 기업들이 주장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렇게 혁신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던 민주당이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믿느냐?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좀 굉장히 실수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 굉장히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엔비디아가 얼마나 그 큰 기업인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무지무지 큰 기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완전 슈퍼 을 아니에요. 그 여전히 기업 규모가 되면요. 애플보다 더 기업 가치가 더 높죠. 높아요. 네. 높아서 전체 이제 기업 가치를 따지면 4,990조.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650조거든요. 네. 우리나라 8개 나라가 1년 동안 예산을 굴릴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되는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뚝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자체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그거를 대해서 만들자 얘기한 게 아니라 만들어서 이익을 강도로 뺏어오는 거. 이를 사실 강탈한 겁니다. 기업에서 그거를. 왜냐하면 기업이 본인이 혁신과 자율성을 가지고 투자해서 키운 기업의 이익은 그 기업에 쓸 수 있도록 계속 선투자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럼요. 그거를 네. 이익을 가져오겠다. 강탈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저는 첫 단추부터 이런 기업을 키우는 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기업을 이익을 생겼을 경우 기업이 이익을 가져오겠다 이런 거는 북한에 가서는 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잘 모르는 게요. 이 빅테크 기업들은요. 계속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익금을 대부분 재투자해요. 거의 R&D, 거의 그래서 R&D. 일반적으로 배당금이 되게 적어요. 맞아요. 네. 이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은요. 진짜 배당률이 일반 다른 주식들이나 배당주에 비하면 정말 쥐꼬리만큼 해줘요. 근데 그래도 주주들이 불만을 안 갖는 건 재투자해서 기술 발전을 계속해야 시장 가치가 유지되고 주식이 오르니까. 그런데 이재명 말대로 그 30%로 국민들이랑 나누려면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투자를 못하면 뒤처져요. 아니면 그 30% 주식을 홀라당 팔아버리면 그건 그냥 일회성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깊이 안 하고 어설프게 알아서 그냥 한두 마디 했다가 욕먹으니까 그 뒤로부터 부랴부랴 막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뭐 30% 나누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전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였다는 등 뭘 하겠다는 거였다는 등 참 이게 어디서부터 교정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깝깝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 공기업 만들자, 네. AI 공기업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 했던 얘기는. 근데 이렇게 공기업 만들어서 민간 기업과 경쟁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반시장 경제 정책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 반도체, SK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최고 수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지금 1등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도체 공기업 만들면 정부가요, 거기다 다 돈을 썼는 거예요. 정부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먼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간 기업 지원을 안 합니다. 취업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단적 예를 들게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수수료 문제 이슈가 되니까는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배달 앱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 망했죠. 싹 다 사라졌습니다. 네. 전부 다 돈이 다 길거리 버리거나 마찬가지야. 그 세금 다 낭비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몇백억씩 그냥. 그렇죠. 몇 네. 배가 뭐 다 수천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날려버렸어요. 왜 날렸겠습니까?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성과 효율성, 자율성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공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할 때 어떤 기업 마인드가 아니라 규정 마인드예요. 규정이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공무원들이 원래 그 주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규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 이거는 북한식 사회주의 배급제를 도입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게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할 때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경기도 공공 배달 앱 지금 뭐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개발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몇백억 들었을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쪽 생태계. 그건 누군가가 앱 개발한다 야, 하고 그렇지. 좌파애들. 홍보하고 하면 그걸로 몇백억으로 그렇죠. 지들 기분 내고 한탕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라졌어. 아니, 저도 배달의 민족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수수료 과하게 받고 뭐 네네. 배달비 올라가고 짜증나요. 그치만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강해지면 또 다른 그치. 민간 기업에서 뭐 쿠팡 이치가 됐든 요기요가 됐든 치고 올라와서 우리가 더 잘해줄게. 그게 시장이에요. 경쟁에서 네. 엎치락뒤치락 소비자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게 시장인 거고 국가와 정부는 한 기업이 지나치게 독과점을 해서 소비자를 괴롭히면 너 이거는 오바다 하지 마라 라고 지정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그렇죠. 되는 그래서 거거든요. 공정거래위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뭘 만들어서 민간 기업을 이긴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 잘 나가네. 대만의 TSMC 막 예를 들잖아요. 예. 우리도 하나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잘난 미국이 왜 TSMC랑 엔비디아를 못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절절 매고 돈 퍼주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북한 사례를 좀 하나 더 들게요. 북한에 유명한 이제 사건이 있는데 흥남 비료 공장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북한에서요 흥남 비료 공장에 당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북한 정부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이게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장에서 어떻게 하냐 관리자하고 기술자들이 이 할당량을 맞추느라고 연구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겠죠. 품질 떨어진 비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 비료를 싸서 쓰면은 그게 곡식 잘 자라야 되는데 곡식 잘 자라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료 공장에 비료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자생적 질서 이런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욱 이게 뭔지 아세요? 그때 흥남 비료공장에서 사건 이제 비료공장 보급하는 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김일성이가 어떻게 했냐면 관리자고요 기술자를 전부 숙청해 버립니다. 그게 흥남 비료공장 사건이에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 했던 사회주의적인 어떤 시장 개입 이거는 반드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네. 이거 이재명 엔비디아 실드 치겠다고 이게 박정희식 경제 모델이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포항제철 포스코다라고 하는데 아니 민주당이 언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경제 모델이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아니 그 전직 대통령 묘소 방문할 때도 박정희 전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얘네가 추모도 패스. 안 하고 막 지나가고 했던 패스하지.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불리하니까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 끌어들이고 하는 게 좀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을 찬란한 산업화의 공을 인정이라도 하고 기리기라도 하든가. 자, 그리고 또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매우 다른 게요. 그럼요. 그때는 네. 우리나라 최빈국입니다. 그럼요. 네. 최빈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리더에 의해서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게 그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GDP가 1인당 GDP가 4만 불 시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네. 4만 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건데요.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1인당 GDP가 4만 불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5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6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인데 이런 상태에서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기업이 이끈다고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말씀드립니다.